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선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갈수록 마음들이 느슨해지고 잘못하면 나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 시작을 잘 했다가 마지막이 안 좋으면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마지막 종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AI 시대에 한마디로 4차 혁명 시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산물은 사물 인터넷, 한마디로 TV, 시계, 자동차, 가전제품, 전기, 가스, 수도 등 여러 사물들을 연결하는 그런 인터넷과 3D 프린팅, 참 이 실물과 똑같은 것을 제조할 수 있는 3D 프린트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곧 안에서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가 곧 나온다 그러죠. 블록체인, 인터넷 제2의 혁명을 할 수 있죠. 드론, 참 높은 상공에 새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온갖 것을 다 촬영할 수가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 물건도 나를 수도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면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또 드론입니다. 인공 로봇도 참 인간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능적인 모든 것까지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참 인간의 머리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인간을 더 편리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는 그런 과학의 어떤 덕으로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다주는 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편리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발표를 듣고 우리 이제 또 강의 평가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조 AI의 시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활용 사례,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 인공지능의 철학적 성찰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즉,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나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정보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머신러닝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은 머신러닝 중 하나인 딥러닝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도 말하는데 1959년 아서 사무엘은 기계학습을 컴퓨터의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로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같은 얼굴 인식, 유튜브의 광고 시스템, 넷플릭스의 작품 추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한미 주요 기업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를 통하여 인공지능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이미 AI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0년간 주당 근무 시간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장 전망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이나 직업, 근무 시간과 같은 모든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I의 활용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방, 의료, 생활, 교육, 게임, 보안 등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방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면입니다. 정보면으로는 지능형 군사정보관리체계, 지능형 사이버 전자전공격 방어 시스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활용면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능탄, 지능형 표적 탐지 레이더, 지능형 사격 지치 통제 체계와 같은 것들을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동적인 부분에서는 지능형 워리어 플랫폼, 인텔리전트 전투복 등에서 인공지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것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무기체계의 지능화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체계의 고도화 등 운영 유지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의 활용 사례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폐암, 폐질환, 유방암, 치매 등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보조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AI와 결합된 사례들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닛 인사이트입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루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유방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상 이미지를 입력하면 종양 악성 정도는 점수로, 종양 위치는 히트맵으로 표기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손톱 센서입니다. 손톱 센서란 손이 어떠한 물체를 만졌을 때의 강도, 손의 떨림, 손톱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파킨슨병의 징후 감시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종양학 의사 왓슨포 온콜로지를 개발, 전 세계 대형 병원 13곳에서 의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의 생명과학 자회사인 베릴리입니다. 베릴리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추적하여 데이터를 축적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을 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방과 의료라는 분야가 인공지능과 접목되어 더 많은 기술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생활교육 및 게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AI 비서 빅스비와 중국 PC 업체 레노버를 예로 들었는데 빅스비를 향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로봇, 냉장고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빅스비 비전 API를 추가로 공개하였고 서드파티 개발자가 더 자유롭게 많은 기능을 활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PC 업체 레노버가 인공지능 무인 매장 레노버 러크 언맨드 스토어를 개장하였는데 스마트폰이 필요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 구매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의 전시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어떤 제품에 탑재되었는지에 대한 홍보처럼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이와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 분야에서의 AI의 예로는 텐서플로우와 보안 위협 지능형 플랫폼이 있는데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개발한 머신러닝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스팸 메일을 추가로 차단하며 이미지를 기반한 메시지, 악성 코드와 같이 새로 생성된 도메인으로부터 발송된 악성 메시지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보안 위협 지능형 플랫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랜섬웨어와 같은 개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이버 범죄를 봉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최근 AI의 발달로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테러로 불린 만큼 공격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산업의 발전과 돈을 노리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5G의 개막 등을 고려해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동화의 발달,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인간의 판단, 창의, 협업이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인공지능 도우미 로봇 기술 등의 발전으로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업무 대체 및 보완을 담당하며 로봇이나 알고리즘이 대신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생활의 편의성도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발달한다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며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더 가속시키고 있다. 로봇보다 자본주의가 더 무섭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활동에서부터 모든 활동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도입된 지금은 일자리의 급격한 변화와 빈부격차 또는 스스로 개량하고 계속해서 발전 가능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될수록 생기는 두려움과 사회윤리적 문제 등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의 시대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우선 인간과 기계의 협력, 그 본질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만의 능력이, 기계는 기계마다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에 자기계발과 기계의 뛰어난 과학적, 수학적, 인공지능을 더한다면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계가 아닌 넓은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인공지능은 사회 변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요구되며 기계인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려는 것이 인공지능이라 할 때 인간의 지능이나 지성, 이성으로 호칭되어 온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컴퓨터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합리적 사고 및 넓은 의미로 이성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들까지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어야 지능을 가진 기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AI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기쁨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과 서로의 도움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협력이 있어야 AI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 잘 했습니다. 그 학생의 발표 전체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의 특성과 또 적용 사례, 국방과 의료, 또 교육과 개인 분야, 특별히 참 인상적인 것은 그 구글에서 스팸 메일, 악성 코드, 그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처해서 인공지능이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조업이 앞으로 자동화되고 복지 서비스에서도 로봇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노인 복지가 향상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아진다는 이런 면에서 정리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PPT 작업할 때 그 글씨가 학생들이 볼 때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흐려져 있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흠이라면 흠입니다. 제가 학생들 그 발표한 거를 다시 조금 정리하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점점 산업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IT 산업, 제조, 금융산업, 생활 밀착형 서비스, 특히 서비스, 글자가 있습니다. 기타 주변 산업과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 형태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인공지능의 특성이 뭐냐면 요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이 일할 수 없는 곳에 일을 하게 한다. 복잡한 3D 업종, 참으로 힘든 그런 업종을 이 인공지능이 대신 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그 노동의 어떤 수고를 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둘째, 인공지능 관리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지식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노동과 지식의 어떤 그 노동을 훨씬 더 들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죠. 세 번째,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는 곳에 일을 하게 되는 새로운 일의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고, 네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게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특성인데 결국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장점이랄까 그걸 보면 결국 인간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해지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로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되더라도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그 로봇이나 이런 어떤 과학에 발전된 AI 시대의 특성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인간의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글을 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알고 당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아니다. 유토피아라는 뜻은 지상낙원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과학자들은 주로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지상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충족되더라도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 내면에는 오히려 고독과 무의미와 허무함이 더 생기며 지능적 범죄가 넘쳐나며 서로가 감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대화, 사랑의 교제가 더 절실하게 될 것이다. 참 요즘 사람들 보면 굉장히 보면 그 사무적이고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조금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대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차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이런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사랑의 어떤 대화가 되고 내 내면의 어떤 딜레마와 고통과 아픔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럴 때 조금 뭐 주위에 이런 과학적인 발전이 없어도 오히려 그런 시대가 더 행복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행복지수가 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과학의 발달에서 우리가 철학적 의미가 뭔가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져야 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어떤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접촉, 대화, 교제 이런 게 더 절실하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사람을 잘 사귀시고 좋은 친구를 많이 두시고 특별히 교수와 이렇게 학생과의 대화도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단순한 정보 지식만 얻는 이게 무슨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맞들고 눈동자를 맞대고 서로 한 학기를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서로 수업을 같이 했으면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공부만 하는 게 인생입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조금 이해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속히 대면하는 그런 수업이 빨리 와서 학생들과 또 교수와 이렇게 진실한 어떤 그런 교제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관계를 잘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무리 내면이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만족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는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에 적었는데 AI 시대 특성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도 적용되어야 될 변함없는 진리임을 마음에 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인공신의 시대가 될수록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